자기 자신을 아이폰이랑 그게 유니세는 연예인이죠. 자, 봅시다. 확률이요. 자, 볼게요. 소환이가 2년 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인 고대에 갑니다. 고대 공대에 갑니다. 자, 그 고대 공대에 가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수환이 혼자밖에 없고 남자가 100명이 있어요. 학력과 외모는 반비례하니까 잘생긴 애들이 5명 있고요. 못생긴 애들이 5명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 됩니다. 자, 수환이는 잘생긴 애들이랑 사귈 확률이 얼마일까요? 100%? 내가 생각하는데 100분의 5가 될 거고, 수환이가 못생긴 애들이랑 정이 붙어가지고 사귈 확률은 100분의 95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수환이가 고려대 공대에 가는 걸 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딘가에 갑니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요? 가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훌륭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항상 어떠한 시행을 합니다. 그럼 시행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서 이걸 사건 A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잘생긴 애들이랑 사귀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적어요. 그럼 못생긴 애들은 A가 아닌 사건이니까 A의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확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짠, 1, 1, 2, 4, 5, 2, 3, 4 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먼저 해볼까요? 1, 2, 3, 4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하나 뽑을 때 짝수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 라고 얘기하면, 자, 공을 뽑을 수 있는 전체의 경우는 1, 2, 3, 4 이렇게 4가지 경우 있죠? 이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할 건데, 완전히 집합이랑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세기를 다 적으면 얘를 보통 S라고 적고, X라고 적는 이유는 뭐냐면 얘 이름을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요. 표본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짝수라는 사건을 적어보면, 짝수라는 사건을 A라고 적으면 그 사건은 2랑 4를 모아놓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PA를 구하라는 일은 전체 경우의 수 NS분의 NA를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하는 사건 경우의 수. 그래서 얘는 얘를 PA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용어 정리만 좀 잘하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공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놓은 집합, 표본공간.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시행.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는 시행.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뽑는 시행. 그랬을 때 짝수공이 뽑히는 사건. 짝수공이 뽑히는 사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표본 공간을 적을 때 쌤 집합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표본 공간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려요. 여기서 1 뽑을 확률 얼마죠? 1이라는 공을 뽑을 확률 얼마인 것 같아요? 5분의 2예요. 5분의 2. 얘를 집합으로 쓰면 원래 집합은 뭘 하나 약속했냐면 같은 원소는 두 번 적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집합과의 차이점은 이거입니다. 표본 공간은 원소들,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집합으로 표현을 해놓을 건데 집합에서는 당연히 1, 2개 있으면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지만 경우의 수, 확률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빈도수 때문에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무식한 사람들 자 로또는 사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니까 50% 그래 다 적고 맞잖아 로또 사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래서 오늘부터 적고 공부는 무슨 공부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가서 맨날 로또를 사다 보면 로또가 어느 순간 돼서 그냥 건물주를 하면서 살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죠 확률에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다 구할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 되게 쉽거든요. 그냥 확률은 좀 따라오는 부분인데 그런데 확률에서 유일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은솔아 같은 걸 다르게 취급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공 1, 2개를 자 흰색 공 2개와 검은색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공의 색깔의 경우의 수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확률은 그럼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구나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얘네들을 전부 다 다르다고 취급해 줄 거예요. 문제에서 같다고 해도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야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 서로 다른 2개의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용어 정리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복습이 될 거예요. 경우의 수 복습.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더 하면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봅시다. 주사위 던지기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현수야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이 표본 공간이 됩니다. 표본 공간이 돼요. 그러면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됩니까? 2, 4, 6이라고 쓰면 됩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까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까요? 기원아 B는 뭡니까? 2, 3,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짝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홀수 눈이 소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6분의 3.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하래. 주사위를 구했을 때 사건의 종류 좀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 푸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좀 편하게 들어도 되는데 그냥 말뜻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은 진우야 어떻게 돼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은 6개. 그런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전체 경우가 다 나오는 사건. 표본 공간이랑은 달라요. 표본 공간이랑은 달라요. 전체 경우가 다 나오는 사건을 전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개의 사건이 근원 사건인데, 근원 사건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하나만 갖는, 여기서 원소의 개수를 하나만 갖는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건을 써주든지 간에, 자, 이렇게 약속 하나만 합시다. 1, 2, 3, 4, 5, 6이라고 표본 공간을 이렇게 써놓는다는 건, 집합으로 이렇게 표본 공간을 써놓는다는 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는 걸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1이 3번 나왔는데 한 번만 쓴 게 아니라는 뜻이야. 2가 2번 나왔는데 지금 2번 나왔는데 집합이니까 2 한 번만 쓴 거야. 이게 아니라는 소리야. 각각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똑같을 때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사건은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항상 똑같을 때 이렇게 적어줄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적어주실 거라고요. 1 두 개니까 1을 하나라고 써버리면 실제 상황과 이 집합이 매치가 안 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인 사건이고, 모든 사건을 표현할 때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해야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집합 중에서, 집합이랑 연결시킬 거니까, 집합 중에서 A라는 집합이 A가 아닌 집합을 뭐라고 부르죠?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사건은 A의 여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사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합사건은 뭘 뜻하는 거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 합 B를 사건으로 하는 새끼를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확률을? 전체에서 A1 확률을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집합이랑 똑같아요. A1 확률과 B1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고요. 집합하듯이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다만 교집합은 교사건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왜? 곱의 법칙이 뭐였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했고, 또는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확률에서는 교사건이라고 안 부르고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곱사건이 바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PB에서 PA 합 B를 빼는 방식으로도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건 중에 특별한 거 하나 좀 배워야 되는데,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랑 뒤로 넘어가서 조건부 확률로 가면 독립인 사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민영아, 배반사건이나 독립인 사건 둘 중에 하나는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배반사건이나 독립인 사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수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은솔이가 어느 날 저기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민영이가 없는 자리에서 민영이 뒷담을 깠어. 그러면 민영이는 은솔이랑 놀아 안 놀아? 민영이 착해서 또 호구처럼 노나? 민영아 놀아 안 놀아? 놀아. 아, 저건 안 되겠지. 아이씨. 순해가지고. 예준이는 성격이 좀 있으니까. 예준아, 어디 가서 규원이가 그래서 예준이 족밥이라고 선생님 진짜 인생 막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부모님 욕하면서 막 그렇게 배반을 때렸어. 그러면 규원이랑 놀아 안 놀아? 안 놀지? 그치? 배반 사건이란 어떤 사건을 뜻하냐면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집합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이걸? 에이 순전 뭐라고 불러 이거? 어? 뭐라고 불러? A교 B가 공집합일 때 A랑 B를 뭐라고 불러? 아씨 미치. 현우야 뭐라고 불러? 수아나 뭐라고 불러? 서로소라고 부르죠. 서로소인 상황을, 서로소인 사건을, 집합에서는 서로소인 사건을, 확률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교집합이 없는 사건. 교집합이 없는 사건.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 눈을 뽑았을 때 5 이상의 눈을 뽑는 사건과 5 이상의 눈을 뽑는 사건과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을 뽑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왜?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주사위를 뽑았을 때 합성수를 뽑는 사건과 그리고 1 이하의 눈, 1을 뽑는 사건은 배반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PA의 범위 한번 따져봅시다. PA는 그 다음에 공사건도 있어요. 공사건. 하나만 더 씁시다. 공사건.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공사건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이것도 확률 구하라는 문제들만 나올 거예요. 확률 구하라는 문제들만 나올 거예요. 자, 공사건은 공집합을 뜻해요. 그러면 공사건은 확률이 얼마일까요? 확률이 얼마일까요? 0이 됩니다. 0.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되고요. 얘는 확률이 1이 돼요. 전체를 다 뽑으니까. 그리고 얘는 아예 안 뽑으니까 원수가 아예 없으니까 0이 돼요. 따라서 확률의 성질 PA는 맥시멈이 전사건일 때 1이고 미니멈이 공사건일 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0 이상 1 이하가 돼요.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을 나누는 기준을 조금 알려드리면 확률을 나누는 기준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총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경험해보지 않아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확률들이 있고 꼭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잠실여고에서 안경 낀 애들, 그건 꼭 뭐 경험 안 해도 잠실여고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한 열에 7은 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겠죠? 고인고 애들은 이 새끼들 맨날 쳐 놀기만 하니까 고인고 애들은 게임을 오지게 하니까 열에 9은 안경을 낄 거야. 이러면 맞아요? 아니에요.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직접 조사를 해봐야 돼. 근데 수호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온 확률은 얼마일까? 2분의 1. 그건 동전 안 던져봐도 알겠죠? 동전을 꼭 던져봐야 아는 게 아니죠. 주사위 던졌을 때 교원아 5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6분의 1. 이런 것들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굳이 조사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근데 뭐 안경을 꼈다? 뭐 키가 180이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사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셀 때 변수가 이산적이라는 말이 있고 연속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사위의 눈은 이산적인 변수예요. 뭐냐면 1, 2, 3, 4, 5, 6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키는 연속적인 변수예요. 180, 181, 182, 183, 184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181점 얼마인데 근데 잴 수 있는 단위까지만 재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10시 다음에 10시 1분, 10시 2분, 10시 3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는 거. 굳이 경험해보지 않고도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처럼 굳이 몇 번 던져보지 않더라도 그 확률이 어떻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변수 또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좋긴 한데 그 변수들이 연속적일 때, 예를 들어 야 화살을 쏘면 무조건 이 안에는 들어간대. 화살을 쏘면 무조건 이 안에는 들어간대.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대요. 근데 10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 안에 들어가야 10점이래요. 10점 쏠 확률은 얼마일까요? 10점 쏠 확률은 얼마일까요? 진우가 화살을 한 발 쏘았을 때 10점의 확률 얼마야 진우? 100분의 1이에요. 화살을 한 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총 화살의 개수를 구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총 화살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쏠 수 있는 넓이가 100파이라고 했는데 10점에 해당하는 넓이가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확률이 100분의 1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 직접 조사해보는 걸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용어 정리들은 너네들이 봤을 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까봐 해주는 거지. 배반 사건이랑 근원 사건이랑 표본 공간 정도만. 배반 사건은 중요해요. 배반 사건은 이건 수능에도 A랑 B가 배반 사건일 때 P, A 합 B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2점짜리 3점짜리가 나와서. 그리고 내신에서도 배반이나 독립은 무조건 나오는 사건이라서 이 배반 사건은 진짜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애들이 막 나왔을 때 어버버 하는 게 근원 사건이랑 표본 공간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하고 편하게 보시면 되고, 확률도 굳이 뭐 나눠주자면 세준류의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80-90%는 다 수학적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일 거예요. 거의 80-90%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유형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됐어요.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돼요. 경우의 수로. 자, 1번. 조건 확률 뭐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진짜 없어요. 확률은. 학평은 진짜 내용이 없어요. 자, 1번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 표본 공간 먼저 써볼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앞, 앞뒤, 뒤앞, 뒤뒤. 근데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냥 주사위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유진아 4가지인 거 정도는 그냥 찾을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지.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지. 그럼 A랑 배반 사건인 걸 찾으래. A랑 배반 사건인 걸 찾으래. 그러면 저 새끼의 부분집합 중 뭐 하는 사건? 저 새끼의 부분집합 중 DD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건만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인데 공사건은요? 하나 빼줘야겠죠? 여기에는 이 2의 3승에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앞이든 뒤든 결과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3가지가 아니라 2의 3. 야, 3가지 같다.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맞죠?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은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4개 있죠? 이렇게 4개 있죠? 그럼 배반인 사건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이렇게 교집합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되겠네요. 3가지가 되겠죠?
8이야? 공사권도 포함하는 거라는 거지 지금. 얘는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거 버려주세요. 이거 1번은 풀지 마. 버려. 자 1-1번으로 할게요.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사건을 A라고 할 때 다음 중 A의 여사건을 구하래요. 이거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할게요. 배반 사건이 중요해서. 그래서 A의 여사건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사건. 그러면 여사건은 11인 거랑 12인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11인 거랑 12인 거는 5, 6, 6, 5, 6, 6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1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사건은 4나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이니까 B라고 할게요. 6의 약수 1, 2, 3,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은 C라고 했어요. C는 2, 3, 5, 7인가요? 어디까지 있다고 했어? 9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2, 3, 5, 7 이렇게 됩니다. 자, 배반 사건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A와 B가 교집합이 없어서 A와 B가 배반 사건. 그 다음에 A랑 C가 또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B랑 C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2랑 3이 교집합으로 존재하니까. 그 대표형 1번도 한번 봅시다. 대표형 1번이 지금 표본 공간이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공사건을 사건으로 취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 같죠. 자, 원소로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해요. 원소로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얘기하면 둘 다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얘기하면 A랑 서로 배반인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가능하냐면 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라는 사건, 공사건, 그 다음에 얘만 원소로 갖는 사건, 그 다음에 얘만 원소로 갖는 사건, 원소 하나짜리는 이렇게 3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개짜리는 쟤만 DD만 안 가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도 또 3C 해가지고 3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개 다 갖는 거, DD 빼놓고 다 갖는 사건.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이것도 지금 주사위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이 될 수 있냐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사건 하면 이렇게 써질 거예요.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해돼? 그래서 이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4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서는 사건. 아니, 주사위래.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얘가 앞면도 뒷면도 아니라 이렇게 탁 서버리는 사건. 이렇게. 그러면 공사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8개가 맞는 것 같아요. 8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이거예요. 표본 공간을 구하면 총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이 한 가지의 원소를
BD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편하게 구해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래. 자,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강동현 얼마? 주사위를 두 개 던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개.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래. 합은 12까지 가능하니까 2, 3, 5, 7, 11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1, 1 한 가지, 얘는 1, 2, 2, 1 두 가지, 얘는 1, 5 1, 4 4, 1까지 네 가지, 7은 1, 6 6, 1까지 6가지, 11은 5, 6 6, 5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 두 개는 당연히 다른 것 취급할 거예요. 주사위 두 개는 당연히 다른 것 취급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경우의 수를 이용한 수학적 확률. 자, 얘 부분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얘 부분집합 32개 있습니다. 32개 중에서요. A 또는 A2를 원소로 가질 확률을 구하래. 자, 또는은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했어? 또는은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했어? 여사건으로 가시는 게 베스트라고 얘기했어요. 경우의 수도 또는은 여사건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걸 일부러 적어도 A1이나 A2 하나를 가질 확률이라고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부분집합 32개 중에서 A1, A2 없는 것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A1, A2가 아예 없는 거 3, 4, 5 가지고 만들 거니까 8가지만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1, 2, 3, 4의 수를 각각 써놓은 정사면체가 있어요. 두 번 던져가지고 처음에 나온 밑면의 수를 A, 나중에 나온 밑면의 수를 B라고 할 때 X는 A분의 2B가 해인데 이 새끼가 정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한동현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정사면체니까 16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 중에 첫 번째 1이 나오면 두 번째 B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2가 나와도 B가 아무거나 나와도 정수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3이 나오면 이때는 3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4가 나오면 얘는 2랑 4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그래서 답은 16분의 11. 자, 그 다음에 5번 2차 방정식의 개수 A, B는 0, 1, 2, 3, 4 중에 하나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해라. 자, 전체 경우의 수는 A와 B가 0, 1, 2, 3, 4, 5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5 곱하기 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네 가지만 이제 가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커야 해요. 그럼 B제곱이 4A보다 커야 해요. 따라서 A가 1이면 B는 3, 4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A가 2면 B는 3만 가능할 거고, 3, 4. A가 3이면 4만 가능할 거고, A가 4면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둘, 하나 해가지고 또 5개네요. 답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A가 0일수 A가 0일순. A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A가 0일 때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주건 확률로 해줄 텐데 4분의 1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뒤에서 배울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이게 뒤에서 배울 조건부 확률. 분모를 제한해 주는 경우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좀 잘못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죠. 2차 방정식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건 4가지, B가 될 수 있는 건 5가지. 그 중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A가 1일 때 몇 개, 2일 때 몇 개, 3일 때 몇 개, 4일 때 몇 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어느 고등학교 A, B의 두 반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특강 시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A, B반 두 반 모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고 영역, 탐구 영역을 4개의 과목을 임의로 배정하려고 할 때 A와 B 두 반에 같은 교시에는 서로 다른 과목이 배정될 확률을 구하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A반 4팩, B반 4팩. 근데 지금 이거 교란순열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국영수탐. 자, A반 먼저 배열을 또 합시다. 4팩. 근데 B반은 서로 다른 것들이 밑에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영어, 수학, 탐구. 영어가 오게 된다면 국수탐 남았으니까 여기에는 국수탐 3개가 다 가능하고, 그럼 국어 영어면 이제 수탐 남았으니까 탐수 이렇게 들어야 될 거고, 영어 수학이면 국탐 남았으니까 탐국 이렇게 들어야 될 거고, 영어 탐구면 그러면 국수 남았으니까 국수 이렇게 들어야 될 거야. 피해서 듣는 거.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이거 수학일 때도 똑같이 3가지. 왜? 수학이면 수학 먼저 국영탐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국영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한 가지씩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탐구면 여기 먼저 채우면 국영수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경우가 3개가 다 구조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씩 3번 해서 총 9가지인데 이런 케이스는 그냥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직접 쓰기 귀찮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수하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배웠고, 교란순열이란 각자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않는 경우의 수, 각자 자기 걸 안 갖는 경우의 수. 그래서 두 개짜리 교란순열은 뭐 한 가지로 잘 안 나오니까 3가지짜리 교란순열은 2가지, 3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가 2가지, 4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가 9가지, 그 다음에 5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가 44가지인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반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A반은 시간표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습니다. A반 시간표 깔 확률 1. 근데 B반은 깔 때 전체는 4팩이 가능한데 무엇? A반을 피해서만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9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4분의 9, 8분의 3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한국 육사능 선수 3명이랑 중국 육사능 선수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일렬로 세우네요. 6팩토리얼. 6명을 일렬로 세우네요. 6팩토리얼.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나라 선수끼리 교대로 설 확률을 구하래요. 서로 다른 나라 선수끼리 교대로 설 확률을 구하래요. 한중 아니면 중한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한국 사람의 자리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자리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3팩. 중국 사람 자리에 중국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3팩.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2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교대로 설 확률은 우리가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했어요. 수화에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그럴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화에서 나왔던 순열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메인이라서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5팩 5자리 정수 중 하나를 택할 때 23,000보다는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작은 확률을 구하래. 5팩분의 자 1, 2, 3, 4, 5니까 1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작습니다. 4팩 2로 시작하는 거, 1로 시작하는 거랑 3으로 시작하는 거가 있는데 23,00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3팩 끝. 전체 경우의 수는 5개 일렬로 나열 5팩.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거 4팩. 2로 시작하는 거 반드시 1로 시작해야 되니까 1로 해야 2, 3보다 작으니까 3팩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자, 부모 포함해서 6명이 원탁에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그럼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5팩.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거나 이웃해서 앉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마주보게 앉거나 이웃해서 앉았으면 좋겠다. 원순열 복습합시다. 자, 아버지 먼저 앉읍시다. 아버지로 고정시킬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선택했을 때 서로 다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럼 엄마가 마주보거나 여기 아니면 이웃하거나 여기나 여기에 앉아야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럼 이제 아빠 엄마 앉으면 더 이상 원순열 아니니까 서로 다른 4자리에 4명 앉힐 거라서 4팩. 그래서 답은 5분의 3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10번. 자, 함수 중에서 1, 2, 3, 4가 A, B, C, D로 가는 함수 전체 경우의 수는 4, 4, 4, 4. 1이 갈 수 있는 거 4개, 2가 갈 수 있는 거 4개, 3이 갈 수 있는 거 4개, 4가 갈 수가 있는 거 4개. 그 중에 1대1 함수를 구하래. 4, 3, 2, 1. 끝.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각 경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B 지점을 거쳐서 Q 지점을 거쳐서 B로 갈 수 있는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체 경우의 수는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팩 나누기 4팩 4팩인데 근데 Q를 들렸다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먼저 갔다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뜻이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3개, 2개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일단 5번 갈 때는 이거 3개랑 이거 2개를 배열을 해가지고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을 갈 때는 오른쪽으로 1번, 위로 2번이니까 3팩, 2팩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8팩 나누기 4팩 4팩, Q 들렸다 가는 거 A에서 Q로 가는 게 5팩 나누기 3팩 2팩, 그 다음 Q에서 B로 가는 게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12번. 혹시나 까먹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는지. 경우의 수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용어 정리 조금만 하시고. 자, 12번. 5장의 카드가 적힌 상자에서 3개를 꺼낼 때 OC3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카드에 적힌 홀수의 합이 숫자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뽑아야 홀수가 되냐면 홀롤 아니면 홀짝짝. 홀수가 홀수건 나와야 홀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홀롤 뽑을 확률은 3C3. 1, 3, 5 3개 중에 3개를 뽑을 거니까. 홀짝짝 뽑을 확률은 1, 3, 5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2, 4 중에서 2개를 뽑는 겁니다. 문제 끝. 이렇게 해서 확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남녀 합쳐서 36명인 반에서 대의원 2명을 뽑을 때 2명 모두 남자거나 2명 모두 여자의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남자 몇 명인지 물어봤네요. 3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남자 중에서 2명을 뽑거나 남자 수를 X라고 잡을게요. 여자 중에서 2명을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2개밖에 안 되니까 픽으로 안 바꾸고 그냥 숫자로 쓸게요. XX-1 2 곱하기 1 36-X 35-X 2 곱하기 1 36 곱하기 35 2 곱하기 1 2 곱하기 1은 치워주시고 위아래 2 곱해가지고 2 곱하기 1을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만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18 곱하기 35가 X-1 더하기 X-1 더하기 36-X 35-X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1x 마이너스 72x 플러스 36 곱하기 35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8 곱하기 35 그래서 플러스 18 곱하기 3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9 곱하기 35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반으로 나눠주시면. 자, 그러면 자 곱해서 36 되는 거 곱해서 36 되는 거 찾읍시다. 곱해서 36 되는 거를 찾읍시다. 15 21 이렇게. 그래서 x는 15명 또는 21명 이렇게 될 거예요. 15명 또는 21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원주를 8등분하는 8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3개 택해서 삼각형을 만든다. 전체 경우의 수는 8C3. 14번 8개 중에 3개 뽑아서 삼각형 만든다. 8C3. 이 중에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얘기하면 원의 지름이 빗변이어야 됩니다. 그럼 지름 하나당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냐면 지름은 일단 몇 개 있고 4개 있고 서로 다른 지름이 지금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개의 점을 뽑을 때 어디를 뽑든지 간에 직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서로 다른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지름마다 6개씩 나옵니다. 문제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제 이거 동호회수 말고 통계적 확률 15번 보시면 그냥 3개만 하면 돼요. 자, 다 합쳐서 3만 대가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된 게 2,000개래요. 이게 A. 아이씨, 너무 국뽕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참,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아시아에서 생산될 확률이니까 3만 개 중에 13,000개 B. 이렇게. 국뽕이 심한 건 그런데, 야, 그것도 그렇지. 이거 이렇지 않을 텐데. 비율이 너무 그지 같은데. 프랑스보다? 프랑스에 차가 뭐가 있지? 수박은 있나? 프랑스 차인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 무대 주면서 기분을 나쁘게 하는 문제네. 별로다. 야, 폭스바겐이 프랑스 차냐? 독일 차. 독일 차지. 야, 프랑스 차가 뭐 있냐? 볼보냐? 뭐냐? 볼보는 스웨덴. 스웨덴이야? 와, 진짜. 아, 이거 아는구나. 야, 빨리. 야, 프랑스 차 뭐 있어? 없지? 내가 알기로도 프랑스 차가 없는데. 이거, 이씨. 미국 차는, 씨. 이게 친일 친미네. 미국의 차가, 씨. 아, 차를 많이 만들었나? 미국은 테슬라가 생산도? 그래, 뭐, 좋다고 합시다. 자, 16번. 주머니 속에 붉은 공, 흰 공을 합쳐가지고 15개의 공이 들어있다. 자, 16번. 주머니 속에 붉은 공, 흰 공을 합쳐서 1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자, 이걸 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독립시행 확률에서 중요한 말로 사용되니까. 자, 추출에는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이렇게 2개가로 나누어져요.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걸 보건 추출, 꺼낸 다음에 다시 안 집어넣는 걸 비보건 추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주머니 속에 붉은 공, 흰 공을 합쳐서 15개의 공이 들어있어. 2개 꺼내서 다시 넣고 이걸 계속 해봤더니 5번 중에 1번은 모두 2개였대. 그래서 이게 내가 무수히 많이 이 짓거리를 반복해보니까 붉은 공 2개 나올 확률이 5번 중에 1번이더라. 5분의 1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공이 몇 개 쳐 들어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1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붉은 공이 X개 있다고 하면 X개에서 2개를 뽑을 확률이 바로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5분의 1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15, 14 x 마일 그러면 넘어가면 3 곱하기 14 그러면 6 곱하기 7이죠? x는 7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적 확률. 내가 기하적 확률 문제 중에서 너네가 틀리면 야, 이거 맞추면 문사. 기하적 확률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적으세요. 자, 동현이랑 교원이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 만나기로 했어. 기만 가자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만나기로 했냐면 이 수학적인 이 새끼들이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만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누구든 도착하면 야, 그래도 10분은 기다려주자잉 하고 10분 반 기다렸다가 땡 10분 지나면 에이 개새끼 하고 그냥 집으로 간다 그런 거야. 그럼 얘네들이 만날 확률이 얼마일까요? 서로 10분만 기다리기로 했을 때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만날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얼마? 3분의 2. 3분의 2? 잠깐만, 계산해볼게.
같아. 3분의 1은 아니야. 5분의 2. 아,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설명해야 돼. 안 되겠다. 그냥 막 들이대지 말고 설명하세요. 설명. 8분의 1. 왜? 네. 왜? 아니, 팀 설명. 맞추면 설명하면 되는구나. 일단 찔러보고 맞추게. 잠깐만요. 땡! 답이 0. 0? 왜? 한 명이 자요. 한 명이 잡아. 안 돼. 아, 이거 오긴 올 거야. 12시랑 12시 반 사이에 올 거야. 근데 누가 11시 50분에 와가지고 아니.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만 서로. 둘 다 안 올 수도 있어. 안 돼. 그런 거 없어. 12시 반 12시부터 사이에. 12시 반 사이에 무조건 오기는 올 거야. 둘 다. 무조건 만나? 규원이가 12시에 왔는데 이쪽 새끼가 12시 반에 오면 규원이가 집에 가서 못 만나겠지. 정확하게 시간 10분밖에 안 기다린다고 했다니까. 땡! 다음 맞추면 그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에이. 그래서 기하적 확률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기하적 확률 문제 중에서 유명한 문제인데 얘 처음 보면 애들이 잘 못 맞추더라고. 이게 그렇게 어렵나? 90분에 45. 아, 까비. 나중에 내가 이들이가 좀 맑게 알아들으면 한번 시켜볼게. 한 5살쯤 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어렵나? 야, 규원이가 12시에 만약에 도착하면 종현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야 만날 수 있어? 12시에서 12시 10분 사이에 이렇게 도착을 해야 만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가 12시 10분에 오면 동현이가 12시 10분에 오면 규원이가 12시에서 12시 20분 사이에 와야 만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동현이가 12시 20분에 오면 규원이가 12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와야 만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새끼가 12시 반에 도착하면 규원이는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을 해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만나게 되겠지. 결국 동현이가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동현축, 규원축으로 나눌 거야. 동현축, 규원축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동축, 규축 이렇게. 그래서 동현이가 X좌표야, 규원이가 Y좌표야. 동현이가 12시에 도착을 하면 규원이가 언제까지 와야 만나? 10분까지 와야 만나. 시간은 연속적이니까. 이게 바로 만날 수 있는 시간대야. 그러면 규원이가 10분에 도착을 하면, 동현이가 10분에 도착을 하면 규원이가 12시부터 12시 20분 사이에 와 있으면 만날 거야. 그 다음에 동현이가 20분에 도착을 하면 규원이는 10분부터 30분 사이에 와야 동현이를 만날 수 있어. 그 다음에 동현이가 30분에 도착을 하면 규원이는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와야 동현이와 만날 수 있어. 이게 연속적이야. 이 넓이가 바로 동현이랑 규원이가 만날 확률입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0분에서 30분이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 900. 900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0, 200인 거 보입니까? 오케이? 그럼 500.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9분의 5. 90분의 49 아니고 90분의 50. 이렇게. 예지가 뭐였어? 이렇게 이해돼? 근데 이해는 돼요. 이게 근데 평면좌표로 올릴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을 텐데 이게 올릴 생각을 잘 못해서 기하학적 확률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있고 애들이 많이 틀려.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뭐 하나에 따라서 그 다음 새끼가 이제 확률이 계속 달라질 거니까 그 관계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아니 뭐 17번이나 18번 같은 건 착해요. 그냥 보시면 자, 정사각형 안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그럼 사각형의 넓이 1,
근데 무슨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 예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 예각이려면 직각인 거 피하면 되잖아, 그죠? 예각이면 직각인 거 피하면 되죠? 그럼 직각이 기준이니까 뭘 그려? 반원을 그릴 거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거야. 그러면 직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수호야, 안쪽에 있어야 예각이야? 바깥쪽에 있어야 예각이야? 바깥쪽에 있어야 예각이야. 안쪽에 있으면 둔각입니다. 결국 이 넓이, 전체 넓이 중에 이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비율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전체 넓이는 4분의 파이고 반원 넓이는 8분의 파이. 그래서 1 빼기 8분의 파이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안에 점을 찍을 때 점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확률. 18번. 전체 경우의 수는 파이. 전체 경우의 수는 파이. 그 다음에 점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사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2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예요. 2. 끝. 지금 이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인 거 보입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인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자, 확률의 계산. 자, 배반 사건이래. 예원아, 배반 사건이래. 바로 뭐라고 쓸까요? 에이, 불러. 뭐가? 어? 서로소. 확률로 말해. 밥으로 말하지 말고. 서로소면 뭐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무엇이 얼마인 거야? 서로소면 뭐가 없어? 그래서 교집합이 될 확률이 0인 거다.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다 라는 걸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PA랑 PB랑 똑같대. 그럼 0하고 1 사이에 K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걔네들이 곱하면 9분의 1이래. 아하. 그러면 K는 3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A와 B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PA 더하기 PB 빼기 PA 겹인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고 A 겹이가 0이니까 0을 빼주셔서 답은 3분의 2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착해요. 이렇게, 야 민영아, 이렇게 수능에 한 문제 나와. 이거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확률의 파통에서. 근데 다 맞죠. 2점이나 3점이 3점 정도 돼서 2점 3점짜리라서 배반 사건만 뭔지 안 헷갈리면 돼요. 배반 사건이 뭔지 안 헷갈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배반 대신 독립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빨간 구슬 6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를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9개 중에 6개를 뽑는데 빨간 구슬이랑 파란 구슬. 야,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으면 4개, 2개, 5개, 1개, 6개, 1개잖아. 오케이? 근데 6개 뽑을 때 3개, 3개 뽑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좋겠다. 6C3, 3C3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6개를 뽑으면 빨3, 파3, 빨4, 파2, 빠5, 파1, 파1, 빨6, 파0 이렇게 4가지 케이스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이 4가지 중에 3가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전체에서 그거 아닌 상황만 빼주시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까지 가보실게요.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자, 21번 보시면 야, 조건부 확률을 나갈까? 중간고사 시험지를 하나 볼까? 자, 중간고사, 자, 조건부 확률 나가면 대신 숙제가 더 늘어나겠죠. 자, 조건부 확률 더 나왔으면 좋겠다, 손. 시험 봤으면 좋겠다, 손. 둘 다 상관없다요, 나머지는? 시험도 보고, 아, 손 안 든 사람은 시험도 보고, 조건부 확률은 일단 나가고, 시험지는 숙제도 나갈 거야, 다시. 둘 다 안 들면 시험지도 숙제도 주고 조건부 확률은 개념으로 지금 나갈 거야. 자, 조건부 확률 나갔으면 좋겠다, 손. 하나, 둘, 셋. 개념, 조건부 확률 개념도 나갈게. 안 했거든. 자, 그러면 21번 조건부 확률 개념도 되게 쉬워요.
1부터 미적. 야, 근영아, 너가 지금 미적을 반한 거거든? 지금 확통도 반한 거야. 그래, 주은아, 네가 지금 미적 그 개념을 반신 거야. 지금 우리가 한 대까지가. 그리고 오늘 여기 확률까지 하면 확통도 반한 거야. 분량의 차이를 알겠지? 왜 확통으로 도망가고 왜 수학 못하는 애들이 다 그 수능 확통 선택하는지 알겠지? 이게 완전 달라. 거의 진짜 확통이랑 미적 내용 외워야 되는 건 거의 한 3-4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개념을 알아야 되고 공식을 외워야 되고 이 정도가. 확통은 내용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너네 3년만 정 안 되겠으면 군대를 먼저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적을 수능 안 보잖아. 군대 갔다 오면 미적 수능 안 볼걸? 그치? 그러면 수학 힘든 친구들은 그때는 이과도 확통 선택하고 이과 갈 수 있잖아? 의대를 확통 선택하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20살 때.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1부터 2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200개, 4의 배수 50개, 5의 배수 40개, 그러면 20의 배수 10개 제외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 끝. 자, 그 다음에 22번. 자, P, A합 B의 여집합을 구해라. A합 B만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시면 되겠네요. 1-P, A합 B. 자, A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죠. 문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36가지 중에 곱이 짝수다. 이거는 그 경우의 수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었는데, 야, 수의 곱은 기준이 홀수다잉? 무조건 홀수가 기준이야. 짝수는 홀수가 아닌 수라고 읽으셔야 돼. 짝수는 홀수가 아닌 수. 따라서 홀홀인 경우만 제외하면 되니까 1-36분의 9. 지금 두 개는 그냥 세도 괜찮은데 세 개부터는 무조건 홀수가 케이스가 훨씬 적으니까 반드시 곱해서 홀수 짝수 된다고 얘기하면 곱은 기준이 홀수고 그래서 곱은 기준이 홀수라서 다 곱해서 짝수인 경우를 세라고 얘기하면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만 제외하자.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24번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0개가 있어요. 자, 5의 배수가 되는 멈추기로 한대요. 3번 이상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한 방에 끝날 확률이랑 두 방에 끝날 확률만 제외하면 되겠다. 왜?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4번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0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방에 끝나는 건 10분의 50 2개, 그거 제외하고, 두 방에 끝나는 건 50을 제외한 1, 2, 3, 4, 6, 7, 8, 9 중에 하나를 먼저 뽑아야 해. 10분의 8개.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넣어. 9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 1을 뽑았으면 4나 9를 뽑아야 돼. 2를 뽑았으면 3이나 8을 뽑아야 돼. 3을 뽑았으면 2나 7을 뽑아야 되고, 결국 무엇을 뽑든지 간에 5의 배수가 되려면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숫자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라스트 25번. 구민이, 현수, 기정이, 정수가 휴대전화를 각각 섞어서 하나씩 꺼낼 때 적어도 한 명은 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낼 확률. 25번. 자, 전체에서 다 다른 거 교란순열 뺍시다. 적어도니까 4명이 4개의 핸드폰을 갖는 건 24가지. 근데 자기 거 안 갖는 건 몇 가지? 4개짜리 교란순열이니까 9가지. 그래서 9가지만 제외하시면 끝. 야, 성우야, 교란순열 이해돼 이거? 지금 표준이 이해 안 되는데? 교란순열 4명이 각자 자기 것 안 갖는 경우의 수 9개. 5명이 각자 자기의 것을 안 갖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겠지? 아까 써서 그거 외우라고 했는데 5명이 각자 자기 걸 안 갖는 경우의 수.
야 경우에서 시험 문제 한 달 됐다 하다가 그때 안 했어? 교란순열이라고? 처음 들어봐? 각자 자기 걸 안 갖는 경우의 수를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세는 거야. 원래 수영도 문제인데 다 세는 건데 세지 말고, 세면 귀찮으니까 4명이 각자 자기 걸 안 갖는 게 9개, 5명이 각자 자기 걸 안 갖는 게 44개인 걸 좀 기억하세요. 이거 확률에서도 꽤 나오니까. 교란순열. 쉬었다가 조건 방문 할게요. 야, 도윤이가 있다. 진주 보잉고 애들, 여기 있는 보잉고 애들 그거 하고 다 받아라. 알았죠? 왜? 빨리 써. 쌤 이거 꺼요? 안 따지면 독학이라 써. 꺼줘.